2월 23일 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경북 동해안 해녀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산문집이 출간됐습니다. 구룡포의 시인 권선희 시인이 포항과 영덕, 울진, 간포의 해녀들을 만나 바다와 함께한 해녀들의 이야기를 구술로 정리했는데요. 숨과 숨 사이 해녀가 산다. 권선희 시인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 시인께서는 지금 네, 구룡포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웃들의 이야기를 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 가을에 환동의 지역본부로부터 동해 해녀에 관련한 책을 한 권 발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살고 있고 해녀들하고 형님하고 하면서 잘 지냈기 때문에 네,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네, 들어보면 해녀들이 가지는 개인적인 고단한 인생사 같은 거는 이번에 좀 배제시켰고요. 음, 어, 1년간, 연간, 계절별로 채취 품목, 그 다음에 그들이 보는 우리 경북 동해안 수중 지형, 네, 그 다음에 잡는 방법, 그 다음에 그들만의 레시피, 조리법, 그런 것들을 한번 이참에 정리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묻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통 해녀라고 하면 제주도 해녀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 네. 동해안에도 해녀가 많죠? 네, 해녀는 동해, 남해, 서해 다 있는데요. 네, 우리가 해녀하면 제주 해녀를 가장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경북 동해안의 해안선 길이가 총 536.99km라고 해요. 네네.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의 3.6%를 차지하는데 음, 비율적으로 보면 적은 것 같아도 서해, 남해에는 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진 이 길이, 이 해안선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주 해녀가 3,820명이 등록돼 있는데 네, 우리 경북 동해안의 해녀들이 1,493명이 지금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거기에서 포항이 1,068명, 경주가 148명, 음, 영덕 204, 울진 63, 울릉도에도 10분의 해녀가 계셔요. 네. 네, 어, 많지요. 많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네네. 이번에 이 작가의 말해 보니까 해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또 경제 네, 주체자로서의 여성 인권을 향상시켰고 또 네, 해녀들이 갖는 강한 공동체 의식은 네. 인류학적으로 보기 드문 상생의 삶을 구현해낸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네. 네, 설명 좀 이번에,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해녀분들을, 만나면서 아주 강하게 느낀 부분이에요. 네, 척박한 바닷가는 고단한 생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마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없었던 여성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되면서 경제적 주체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해녀들은 동성인 여성들로만 구성된 집단이잖아요. 음, 그 어떤 채집 행위는 철저히 개인 작업이지만 네, 서로 상생하지 않고는 뭐 배길 수 없는 그런 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동 육아부터 네, 경조사 품앗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몸과 마음의 든든한 서로 위로적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음, 보면 좀 독특한 그룹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것들의 공동체가 연구 가치도 저는 있다고 이번에 음. 느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발전을 거듭하고 몸을 부풀릴 때도 해녀들은 바다가 키운 것만을 감사히 받으며 살아왔다. 이런 말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꽤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뭐 수십 년 전부터 이 잠수복 물옷의 변화는 어느 정도 있긴 있었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도구와 맨몸이 네,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끝이 뾰족한 꽃기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네. 그거 하나로도 전복이니 문어니 소라니 그냥 다 잡아요. 음, 잡는데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다의 수온 변화는 있었지만 수온 변화로 인한 기타 요인으로 인한 어떤 변화는 있었지만 네.
어,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걸로 작업을 계속해온 그런 게 해녀거든요. 네. 네, 그 부분도 눈여겨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경건한 직업군이라고 할까요? 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책의 내용을 좀 살펴보죠. 네. 목차가 해산물별로 돼 있던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해녀 이야기하면 네. 해녀분들이 어떻게 이제 고생스러운 삶을 이끌어가고 이런 것은 몇 권 나온 적이 있어요. 네네. 그 영덕도 여성정책연구원인가 그쪽에서 구술 생애사 네. 그런 걸 만들어낸 건 제가 몇 권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1년간 우리 동해안에서 채취 품목 정리가 안 돼 있고 음. 계절별로 그래서 이참에 봄 미역 물미역을 시작으로 해서 중간에 한여름에 보라성게 맨 겨울에 아주 깊은 겨울에 말똥성게 작업까지 음. 순서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고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산물들의 습성들 네. 해녀들만이 아는 습성 그다음에 잡는 방법 네. 그다음에 그 해녀들만의 활용법 음. 그다음에 어구와 용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품목 하나하나 단락을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해산물 가운데 네. 해녀들만의 특별한 조리법이 있는 해산물이 있다면요? 해산물마다 해녀들이 주물럭주물럭 만들어 먹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독특한 맛을 가진 조리법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제가 그중에 이제 하나 기억 남는 걸 꼽으라면 해삼이에요. 해삼. 해삼. 네. 네. 해삼은 음식으로도 많이 쓰였지만 민간요법으로도 활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음. 해삼을 잡아서 넣고 이런 용기에 넣고 네. 콩나물을 머리를 뗀 대가리를 뗀 콩나물을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촌엿이라고 하는 조청이겠죠. 네. 직접 만든 그것을 넣고 봉에 두면 걸쭉하게 녹는데요. 해삼이 네. 그것을 기침이 심할 때 한 술씩 떠먹이면 정말 감쪽같이 나왔다고 해요. 음. 지금도 조청 대신 꿀을 넣어서 네. 가정에서는 그 성비약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지금은 해녀가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이 네. 해녀라는 직업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해녀들을 직접 만나시면서 해녀의 미래 네.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숫자적으로는 점차 줄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음. 그런데 이번 일을 하면서 곧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네. 바다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음. 가장 근본적인 사람이 바다를 대하는 방법을 지켜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해녀의 범위를 좀 넓혀서 어떤 단순 작업을 넘어서 그들만의 문화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조리법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녀의 광역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 발생한다면 네.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 않다고 봐요. 음. 경상북도에서 동해해녀를 조명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해녀 해남 스쿨도 열고 이런 어떤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소중한 자원으로도 유지할 수 있고 또 해녀라는 직업의 고유성도 지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구룡포를 소재로 많은 이야기 또 써오셨는데요. 앞으로 꼭 쓰고 싶은 시나 이야기가 음. 있습니까? 이번에 묻고 나니까 아쉬움이 많아서 당분간은 조금 더 그 동해 해녀의 이주 과정이라든가 발생 과정,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좀 수집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구룡포에 들어오면서부터 메모해둔 게 있는데 그 고래잡이에 관련된 거거든요. 음. 경북 넘버를 달고 그 고래잡이를 했던 포경선에 관한 글을 한번 상세히 정리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면 고래잡이 관련된 이야기도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권선희 시인이 출간한 해녀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산문집 소식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